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광웅 학생께서 교무실에서 좀 복학 처리가 늦어지는 관계로 선생님이 좀 수업을 대신 들어왔어요. 자, 우리 수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하야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팔을 다치신 분께서 오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여겠죠? 예. 자, 어쨌든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을 해서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네. 규칙을 찾아갖고 어떤 식으로 나타낸다는 게 수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열 개념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규칙을 좀 찾아보고 식을 세우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열이 있습니다. 3, 6, 9, 12, 15 땡땡땡. 이 뒤에는 뭐가 나올지 다들 예측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일반항 AN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바로 표시를 하래요. 자, 근데 이렇게 특징을 다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항들을 일단 꼼꼼하게 적어준 후에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섯 번째 항까지 3, 6, 9, 12, 15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n번째는 어떤 결과일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작은 숫자, 자연수 몇 번째 수인가 라는 이 숫자와 뒤의 결과값, 큰 숫자와의 규칙을 찾는 거예요. 즉, 작은 수와 큰 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수열의 일반항인데, 자, 보다시피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자, 우리 n번째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네모라고 해볼게요. A 네모는, 자, 5 곱하기 3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네모 곱하기 3,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규칙이 그러니까. 자, 이때 우리가 이 네모 자리를 좀 있어 보이게, 좀 수준 높아 보이게 영어로 쫙 써주는 거죠. n 곱하기 3, 즉 3n이라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요. 이렇게 an은 3n 이런 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좀 이해되나요? 숫자로 각각 쓴 후에 네모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문자로 있어 보이게 바꿔준 것뿐이다. 자, 그럴 때 이때 제 10항, 10번째 항은 과연 누굴까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뭐 10번째면 쉽겠지만 100번째, 1000번째 하면은 난리가 나죠. 그죠? 다 쓰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자, 10번째 항은 말 그대로 n에다가 10을 그냥 대입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자, 위에서 이미 우리가 규칙에 대한 식을 써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냥 30으로 쓰면 되겠죠? 자, 우리 밑에 문제 3번에서 4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과 제9항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식을 좀 세워보고 그 다음에 9번째 항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예요. 선생님 손이 좀 너무 크게 나오네요. 그죠? A1은 5, 자, 두 번째 항 10, 세 번째 항 15, 네 번째 항 20, 다섯 번째 항 25. 줄이 조금 넘어가네요. 그죠? 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A 네모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작은 숫자와 큰 수와의 관계, 1, 5, 20, 35, 5씩 곱이 되고 있죠? 즉, 5 곱하기 네모예요. 자, 얘를 있어 보이게 일반항식으로 딱 이쁘게 쓰면은 5 곱하기 n이니까 AN은 5n이라는 일반항식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 9번째 항은 9를 딱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5, 9, 45.
자, 이번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 4, 8, 16, 32. 늘어나는 숫자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네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볼게요.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 8, 네 번째 항 16, 다섯 번째 항 32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2번 문제예요. 그죠? 네, 이때 네모 번째 항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 봤더니 곱하기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곱하기 규칙성은 없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2, 4, 6, 8, 16, 32를 조금 모양을 바꿔볼게요. 얘를 2의 1제곱으로 얘를 2의 제곱으로 자, 2의 세제곱 조금 더 보는 눈을 다르게 해갖고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식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숫자는 2고 두 번째 숫자가 2의 제곱이고 세 번째 숫자 2의 세제곱 자, 이렇게 지수식으로 변형을 시켜놨더니 뭔가 보입니다. 2의 네모제곱 꼴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쵸? 밑에 있는 큰 수는 변하지 않는데 이 지수가 작은 숫자가 앞에 있는 자연수 n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식을 있어 보이게 a의 n제곱은 2의 n제곱이구나 라는 거죠. 자, 요때 아홉 번째 항은 과연 누구일까? 2의 9제곱이겠죠? 자, 얘를 여기까지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열심히 막 곱하기를 해서 선생님도 알아봤더니 512더라고요, 얘가.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이번엔 분수가 나왔습니다. 자, 분자의 일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분모가 계속 하나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은 바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n번째 항에 있는 분수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분자는 변함이 없어요. 선생님 이 일이 좀 이상한데요? 라는 사람들 자 1분의 1로 한번 고쳐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1이죠? 자 그러면은 n번째 항에서는 n분의 1이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때의 9번째 항은 바로 9분의 1이겠죠? 자 마지막 4번이에요. 선생님이 칸에 넘긴 관계로 색깔을 좀 열심히 바꿔 쓰고 있어요. 자, 99999. 선생님 이거는 수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변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수열이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수열의 항이 꼭 변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규칙이 있어요. 그냥 9라는 공통적인 항이 나오면은 그 자체가 규칙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항상 9만 나오는 어떤 수열이구나라는 거예요. 즉 n번째 항도 9고 100번째, 1000번째, 만번째 다 9가 나오는 거예요. 즉 9번째 항도 그냥 9예요. 너무 단순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자, 음료수 캔을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손이 아프셔갖고 아마 2단계 엔터를 좀 들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개수 대응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사실 음료수 캔에 이렇게 나열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냥 마시기 바쁜데 또 한 번 또 이런 모양, 이런 상황은 또 수학에서 꼭 나오잖아요. 그죠? 자,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음료수 캔의 개수를 차례대로 A1, A2 자, 개수를 우리가 수열로 나타내보자 라는 거예요. 자, 1단계 1개요. 그죠? 2단계 캔의 개수 4개입니다. 자, 3단계 9개 지금 4단계 16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A5 즉 5단계 그 다음에는 몇 개가 연결이 될까요? 나열이 될까요? 자, 얘는 정사각형 모양인데 변을 보면은 각 변에서 한 개씩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즉 5개, 5개 해갖고 아마 25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n번째 단계에서는 몇 개가 나열이 될까라는 건데, 자, 우리가 3단계에서는 가로 셋, 세로 셋, 4단계에서는 가로 넷, 세로 넷. 즉, n번째 단계에서는 가로도 n개, 세로도 n개, 즉 전체 n제곱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 우리 수열 두 번째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